안녕하세요. 영어를 가르치는 오연주입니다. 제 소개 먼저 간단히 하면 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졸업해서 영어학원 전임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용문고 내신 전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 분석 설명에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고요. 먼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출제되니까 이렇게 공부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저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일단 내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범위예요, 범위.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범위가 가장 중요한데 용문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는 한 과 들어가고요. 수특 라이트가 13지문, 12지문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해당 모의고사라 하면 학생들이 푼 모의고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학년 1학기 때는 3월 모의고사, 1학년 1학기 기말 때는 6월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듣기 모의고사 교재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그게 듣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심지어 듣기로 서술형까지 출제가 됩니다. 듣기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말씀드렸듯 어휘 빈칸을 채우는 듣기 서술형이 출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서술형이죠. 여기서 서술형은 중학교 때 풀었던 그런 차 이제 대절 만들어 볼게 하고 대절 만들고 단어 한번 채워봐 하고 단어 채우는 서술형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글을 하나 주고 너 이 글 주제 알아? 주제 영어로 만들어봐.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학생들이 영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플러스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어 선지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영어 선지라 함은 1, 2, 3, 4, 5번에 나오는 영어 문장들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전혀 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문장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학생들은 처음 보는 영어 문장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고요.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항별 분석 자료를 보시면요. 자료 다들 받으셨죠? 모두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문제 출제 비율을 보시면 유의미하게 모의고사가 많습니다. 모의고사랑 수능 특강 라이트 지문이 많죠. 혹시 수특 라이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특 라이트라는 건 이름에서 마찬가지로 수능 특강 이전 단계의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특강과 구성이 완전히 똑같아요. 대신에 약간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서 다른 학교에서는 사실 고2 내신 교재로 사용하는 학교들도 있을 만큼 난이도가 살짝 있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1, 2 중간쯤에 모의고사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32%, 3월 모의고사도 32% 출제가 됐고 교과서는 사실 학교에서 시키니까 국가에서 시키니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10%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고요. 듣기 비율 꽤 높은 거 알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되게 특징적인 건 3월 모의고사 수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봤잖아. 그러니까 시험 범위로 낼게. 여서 저는 사실 수업할 때는 3월 모의고사에도 조금 방점을 찍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난이도별로 보시면 지금 3월 모의고사랑 수특 라이트에서 꽤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건 변형이 들어가서 그래요. 변형을 넣어서 학생들이 어렵게 하도록 결국 계속 똑같은 걸로 귀결되는데 학생들은 변형된 문장, 처음 보는 문장을 해석할 수 있고 적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요거는 서술형 문항 분석인데요. 보시면 듣기 서술형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매번 나오고 있어서 아마 요번에도 나올 것 같고요. 자, 지금 교과서 비중이 조금 높죠. 잠시만요. 이게 살짝 바뀐 것 같죠? 죄송합니다. 수특 라이트의 비중이 높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특 라이트의 비중이 조금 높죠. 결국 수특 라이트는 모의고사 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의고사 지문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5등급제에서 수업을 듣게 되잖아요. 지금 이제는 나는 내신파야, 나는 수능파야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건 이제 없어요. 아이들은 내신도 잘해야 되고 수능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영어 내신은 모의고사 지문에서 출제가 되네요. 그러면 우리는 내신 공부를 하면서 모의고사까지 같이 대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난이도별로 나눠 놓으면 보통 수특라이트에서 대체로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경향을 보고 학습 전략을 세워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영문고 시험은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영어 선지 비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선지 비중 높아졌기 때문에 기본 영어 독해 실력이 있어야만 하고요. 모의고사 학교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쉬운 문제만 나오지 않아요. 꽤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법 문제와 어휘의 비중이 증가했어요. 근데 이건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변형된 어법과 변형된 어휘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서술형 문제에서 어휘를 어법에 맞게 변형하는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학생들이 어법을 맞게 변형해봐라고 하면 그냥 투부정사가 어쩌고 동명사가 어쩌고 대절이 어쩌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휘에다가 어법을 적용해버리면 명사, 형용사, 부사 옳게 썼어? 요걸 바꾸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봤을 때 어법 문제인데 쌤 이거 어휘 문제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법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대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거냐라고 하셨을 때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걸 제가 혼자 쓱쓱쓱 해서 얘들아 외워 하고 주지 않을 거고요. 학생들한테 연습시킬 겁니다. 얘들아 이 지문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그래서 이 구조 간단하게 정리해봐. 이걸 계속 시킬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걸 할 수 있어야 수능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고1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건 것 같은데 하고 보면 답이 이거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지문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영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문 구조 파악하는 연습을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계속해서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내신이니까 암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암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내신 시험인데 암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에 암기의 양을 압축시켜 줄 겁니다. 아마 중학교 때는 문장을 그냥 통째로, 본문을 통째로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일단 첫 번째, 외울 수 없는 만큼의 범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변형 문제는 그냥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내가 외운 거랑 다르니까 이거 틀리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암기를 최대한 압축해서 내가 구조화시킨 그만큼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영어 선지는 해결할 수 있는데? 라고 하셨을 때 저는 문장의 구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지금 저에게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제 책 이름이 Sentence Structure이에요. 문장 구조라는 뜻이거든요. 문장 구조로 일단 먼저 접근을 시켜줄 거예요. 근데 이건 생각해 보시면 문단이 있잖아요. 이 문단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문장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그 단어들을 막 던질까요? 아니요.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듭니다. 근데 이 구조가 엄청 많을까요? 500개의 문장, 600개의 문장에 500개의 구조가 있을까요? 구조는 굉장히 압축적이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그 구조 안에 넣어서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요. 처음 접하는 영어 문장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일단 첫 번째로 문장 구조 잡아놓고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듣기 서술형 무조건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그냥 반복해서 딕테이션 연습해야 되고 꼼꼼히 어휘 암기해야만 합니다. 이런 관리 같은 경우도 클리닉 시간 따로 빼서 꼼꼼히 해줄 거고요. 다음으로 어휘 품사 변형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아까 어법 문제처럼 어휘 문제 낸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대비해서 문제 낼 거고요. 특히 상위권을 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품사의
어휘를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단어를 효율적으로 외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단어를 애들한테 가르쳐 줄 때 만약 단어 특강을 하게 된다면 보통 이렇게 가르쳐 주기는 하거든요. 단어를 가장 압축적으로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기도 해서 저는 요것 또한 상위권 친구들 특히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고요. 수업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제문 및 어법 문장은 영작 연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들 가장 어려워하는 거 서술형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서술형 때문에 보통 등급이 갈립니다. 서술형 1, 2점으로 1등급, 2등급이 갈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요즘은 또 1등급 비중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1등급, 2등급의 차이가 엄청 커요. 엄청 큰데 그 차이가 1점, 2점, 0.3점 뭐 이런 차이로 1, 2등급이 갈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꼼꼼히 영작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처음 보는 문장, 주제문을 영작해야 하잖아요. 실제로 수업 시간에 글을 보고 주제문을 우리말로 찾아 적은 이후에 그 글에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스스로 영작하도록 해서 첨삭까지 해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딱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 2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집중해서 가르쳐 주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연결된 전범위 어법 학습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아마 중학교 때 시험 문제를 풀 때 아니면 어법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을 거냐면 혹시 어법책 펴보신 적 있나요? 중학교 어법책? 1강부터 한 16강까지 이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세부 단원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아주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고요. 그 포괄적으로 배워야만 고등학교 어법, 고등학교 문장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2주, 아직 뭐 내신 범위도 안 나오고 모의고사도 아직 안 봤을 처음 딱 2주에 저는 그 포괄적인 어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문장을 이 안에 틀에 넣을 수 있도록 2주 안에 가르쳐 줄 거고요. 다음으로는 수능 유형의 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보셨다시피 고등학교의 목표, 고등학교 내신 시험의 목표도 결국 야, 너 수능 잘 볼 수 있어? 를 물어보는 준비하는 시험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유형의 독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파회할 수 있는지 그 파회법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매년 다른 지문이 출제가 되지만 매년 같은 유형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럼 애들이 매번 새로운 글을 새롭게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다 풀이 방법이 있고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2가지, 문장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글을 보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 2가지를 기르는 것을 저의 수업의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 교재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띄워가지고. 교재 보시면 학생들이 처음 받게 되는 교재예요. 처음. 뭐가 안 적혀 있죠. 그냥 글만 적혀 있습니다. 그건 사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수업을 잔뜩 한다고 해도 이건 제가 공부를 하는 거지 학생들은 오, 저 쌤 잘하네 하고 보통 듣고만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필기를 하면서 내가 모르는 어휘, 내가 헷갈리는 단어, 내가 모르는 문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걱정이 생기죠. 아, 우리 애 살짝 꼼꼼하지 못한데? 또 여기 남고잖아요. 아, 우리 애 이거 잘 못할 것 같은데. 자, 수업이 끝나면 주차별로 제가 손필기를 한 노트를 제공을 할 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지문이 구조화되어 있는 파일을 함께 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요거는 몇 개, 12-13개 정도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구조를 압축시키면 딱 2덩어리의 구조로 나와요. 그럼 다른 학생들이 12문장 외우는 걸 우리는 2문장을 외운 다음에 그 하위 항목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화하는 거 연습 같이 하고 제가 구조화한 것까지 담아서 손필기 노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리 항상 어법과 서술형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제가 전범위 어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빈출 어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등학교 어법은 자주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빈출 어법 혹은 고난도 어법, 고난도 구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빼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능 문장이기는 한데 어머님들 이게 한 문장이에요. 여러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이에요. 근데 수능 문장이라는 거 우리 아이들이 결국 수능 풀 때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쉽게 접근하도록 제가 구조화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변형 문제 다양한 유형으로 풀리고 있고요. 여기서 다양한 유형이라 함은 모의고사 유형에다가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 일치, 불일치 포함했고요. 어법이나 어휘 변형 같은 것도 대비해서 다양하게 변형 문제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해당 연도 모의고사가 수업은 하지 않는데 시험의 고난도로 출제가 된다고 했죠. 근데 이게 교재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주간지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지금 구조 보시면 어휘, 문제풀이, 해석, 구문, 주요 구문, 그 다음에 구조화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 문제 풀 때 사실 양떼기로 그냥 풀어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형 문제의 가장 유의미한 건 반복이에요. 반복. 내신은 결국 반복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이미 변형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실제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같이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직전 대비 노트입니다. 근데 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이 없이 줘요. 원래 학생들한테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보통 내가 필기를 한번 해놓고 그걸 영원히 봐요. 영원히. 그러면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적혀 있는 건데 내 머릿속엔 없는데, 안 적혀 있는데. 그래서 점검할 때 그냥 빈 종이를 주고 너 아는 거 써봐. 너 구조화 했지? 구조 적어봐. 주제 문장 찾아봐. 어휘 혹시 모르는 거 있는지 확인해. 어법 이해 안 가는 건지 확인해. 확인 절차를 꼭 거칩니다.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꼼꼼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보면서 중요한데 이걸 빼먹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는요, 이제 내신 들어가면 사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 꼼꼼한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차별로 클리닉 시간에 복습 테스트 실시할 거고요.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내신 암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어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그냥 그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어휘를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까지 관리해주고 있고요. 느끼셨다시피 저는 굉장히 친근하게 수업하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수업 시간 내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수업 시간 내에는 막 집중해가지고 수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학원 친구들과 질의응답한 내용인데요. 진짜 별의별 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애들이. 하지만 잘 대답해주고 있고,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 읽을 때 학생들이 우리말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거 하나 보시면 쌤, 귀무가설이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서 귀무가설이 뭔지 알려줬는데 그 이유가 모의고사 지문에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해 못하는 지문 같은 경우에도 꼼꼼히 답변해주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시험 끝나고 학생들한테 받았던 카톡들이거든요. 지금 한 10억 점쯤 받은 친구 보이세요? 100점 받아서 신나가지고 저한테 10억 점 정도 받았다고 이렇게 카톡도 보냈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쌤 수업 듣고 뭐 영어가 그래도 좀 재미있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어 너무 싫어했는데 그래도 괜찮아졌어요. 랑 쌤 성적이 좀 올랐어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말만 하면 좀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몇 사례를 가져왔는데 사실 동네 이 근처 학교인데요. 요 화살표 이전은 저랑 수업하기 이전 점수고요. 70점대 받던 친구가 92점 받아와서 기프티콘 하나 보내줬고요. 90점대로 받던 학생이 100점, 아까 그 10억 점 받은 그 친구예요. 100점 받아서 너무 신나 하더라고요. 원래 연락을 잘 안 하는 친구인데 저렇게 연락해서 저도 놀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한 반의 얘기인데요. 고1 때 한 3, 4등급 정도, 이 9등급제 기준입니다. 3, 4등급 정도 받는 한 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반 맡아서 수업해봤더니 근데 제가 수업했는데 1, 2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간 성적이고 기말고사 됐을 때 애들이 98, 99, 100점 정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도 시험 성적 나오고 엄마 아빠한테 보여줘야 되고 하는데 성적 잘 받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효율적이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었거든요, 얘네들. 제가 받았을 때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1, 2등급이 나왔죠. 근데 방향성만 잡아줬더니
등급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끄럽지만 제가 작년까지는 고3 학생들도 담당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고3 학생들이 조금 입시 성적이 좋았어가지고 갖고 와 봤는데요. 서울대 윤리교육과 고려대, 연세대 경영 이렇게 합격한 친구들 있고 서울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 많이 보냈어요. 그건 저도 입시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영어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 너무 당연하지만 학생들이 쌤, 저 내신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쌤, 수행평가 어떻게 해야 돼요? 쌤, 저 학생부 어떻게 써야 돼요?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답변해 주고 있고요. 그런 것도 학생들이랑 소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서 내신 성적도 잘 받고 입시도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서 요거는 가져온 겁니다. 수업 시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상담 요청은 여기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학원 측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우리 아이들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되고요. 자, 수업은요. 목요일, 일요일 2시간씩 나눠져 있고 클리닉은 일요일 끝난 이후에 사실 1시간인데 그 강의실 2시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수업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